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주를 비롯한 경북 남부지방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시면 비가 왔었네 하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대구와 경주, 포항 등 경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에 약하게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 비가 오는 곳도 빗방울 수준이고 아침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우산은 챙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선글라스 등 자외선 차단에 도움되는 것들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울진이 29도까지 오르고 그 밖에 31도를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점차 그치겠고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 26도, 포항 25도, 경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오늘 구름 많겠고요. 남부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안개는 계속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던 장마전선은 좀 더 일찍 올라오면서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도 지난 한 달여간의 피해 신고가 지난 5년간의 신고 건수와 비슷했습니다. 특히 사망 신고도 13명이나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청송군에 사는 김용태 씨는 지난 2011년 5월 4살 난 딸을 잃었습니다. 6개월 정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차 피해 신고를 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제조회사가 문을 닫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문을 닫아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특별법을 꼭 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에 사는 김용 씨도 지난 2009년 5월 67살인 아내를 잃었습니다. 2005년 한 달여간 막내딸의 산후 뒷바라지를 하는 과정에서 가습제 살균제를 사용한 뒤 병원을 전전하다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늘 감기 몸살이죠. 코도 맹맹하다 그러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전혀 그런 폐감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도내에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0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명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난 한 달여간 신고된 피해자 수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피해자 수와 같았고 사망자는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도내에서는 포항이 사망 4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 등은 전국적으로 신고된 피해 사망자 462명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신고된 사망자가 236명으로 절반이나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피해자 접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과 그 제조사들이 나와 있는 그런 포스터를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보건소나 약국이나 이런 곳에 크게 붙여놓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데 자치단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년,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년 말. 여야가 청문회를 합의한 만큼 이 기간의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덕군이 신규 원전 예정지 보상 업무를 위한 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개별 매수 청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천지원전 예정지의 토지를 빨리 매수해달라는 지주들의 요구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 등의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개인별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 업무에 응하겠다고 최근 영덕군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영덕군이 일괄 보상을 위한 토지 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더라도 한수원이 개별 보상에 나서겠다는 의미여서 영덕군에는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수원은 천지원전 건설 첫 단계인 토지 봉상 업무가 차질을 빚자 책임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원전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는 30일 울산 포항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부산 울산권 관광객들이 포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가 교통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주요 포털 사이트와 내비게이션 업체에 울산 포항고속도로 개통과 연계도로가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영일만 대로와 7번 국도가 연결되는 곳의 신호를 연동체계로 바꾸고 주요 도로의 교통 전광판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지역 기업과 가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금리 상승에 대비해 재무 건전성 확보와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경북 동해안 지역 가계 예금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4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가계 대출은 부동산 경기 개선에 따라 6,300억 원 규모로 커졌고 이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은행권은 57%, 비은행권은 무려 85%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 시 가계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대될 대출 상환 자금 등 중장기적인 가계의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하여 자산 관리 등을 통해서 꾸준한 재무 건전성 개선을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지역 기업의 성장은 정체됐지만 수익성과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지만 영업이익률은 높았고 부실 위험 기업도 5.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구조조정과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브렉시트 등 여러 가지 국내 정세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기네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를 하고 또 R&D나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는 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은 기업과 가계의 재무구조 개선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거래 기업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호 간에 유용한 정보 교환과 더불어 경영상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동반 성장 모델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창립 66주년을 맞아 지역 가계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달까지 미분양 주택 물량이 대구는 줄고 경북은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1,460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10.7% 줄어 세종시와 제주, 서울 다음으로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경북 미분양 물량은 4,650여 가구로 한 달 새 18%인 710여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락 구조가 도시나 농촌보다 조밀하게 형성된 어촌 지역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제시대에 완만한 야산에 주택이 조성된 포항 구룡포 구시가지에는 불이 나면 짧은 시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 강구항과 울진 죽변, 후포항 일대에도 취락 구조가 구룡포와 비슷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일선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며 임시대책으로 주민교육과 함께 상수도 소화전에 호수를 연결하는 호스릴 소화 설비를 갖춰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민선 6기 절반인 지난 2년간 신라 왕경 핵심 유적 정비 사업과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반면 원전 관련 문제와 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9,450억 원이 투입되는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을 지난 2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또 하이코의 마이스 산업과 동궁원 등 수익 창출형 관광 산업을 육성했고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으로 관련 기업 유치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주 시민들이 꿈에 그리던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이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밖에 성동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생태하천 조성, 스포츠 도시 육성도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특히 기업체 수가 2년 전보다 115개나 늘었고 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남은 임기도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한수원은 100대 연관 기업을 갖다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적지에 조성을 하고. 하지만 신라환경 복원 사업은 무리한 추진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복합 스포츠 단지나 신라 대종 등의 사업은 시의회에 의해 매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전시성 사업들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지속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방안 등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안전보다 경제적인 이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돈만 받으면 경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런 개념으로 경주 시민들의 그 자존감을 짓밟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최양식 시장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1년 전부터 언급해온 고교 평준화 도입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지난 2년간 거둔 성과만큼이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내정된 박명재 국회의원이 당 비상대책위 사무총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기 도당위원장 재선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비대위 사무총장 자리는 8월 9일 전당대회까지 한시직이지만 현재 당원 당규에는 다른 당직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비대위가 이를 바꾸지 않는 한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경북도당위원장은 관례상 재선 의원 중 연장자가 맡아왔지만 재선 3명 중 박 의원을 제외하고 김종태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완영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초선 의원 6명 중 1명이 차기 도당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와 담수호는 2011년 114곳에서 2015년에는 220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질 개선 사업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규정을 바꿔 저수지 상류 500m 이내 공장 설립을 허용해 국회로부터 국민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출대 출연 기관장의 부적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묻지마식 인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도입 논의가 진작부터 있어 왔는데요. 조만간 출대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직원 컴퓨터를 뒤지다 들켜서 사법 처리를 받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올 초 연임됐습니다. 집행부에 해임 건의안을 작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 재연임하고자 하는 것은 20대 여성을 성추행해 역시 사법 처리까지 받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아무런 징계 없이 연임 중입니다. 명예를 회복하겠다는데 무슨 명예를 회복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고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각종 비리 의혹으로 직원과 소송전을 벌인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장. 공모도 없이 2차례 연임으로 9년째 집권 중입니다. 산하규관장의 묻지마식 인사가 반복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 논의는 진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경북도의회 차기 의장단 후보들이 공약으로 출자 출연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임 내지는 교체를 안 하는 이런 입법부에서 그런 게 이제 다루하게 손을 대지 못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해출을 들 수밖에 돼 있습니까? 꼭히 우리가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잡고 바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의회 제도 개입 특별위원회로 내가 출범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출자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경북도의원 중 절반이 넘는 34명의 초선 의원이 공식적으로 공약 채택을 요구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공기업법상 근거 조항은 없지만 현재 서울과 경기, 경남, 전북 등 10개 광역시도가 의회와 협약을 통해 출자 출연기관장이나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울진에서 첫 대회가 열렸던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10년 만에 다시 울진에서 개최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제11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는 선수와 임원 5천여 명과 해양 프로그램 참가자 4만 5천여 명이 참여하며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울진 염전해변과 망양정 해수욕장, 후포 요트 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요트와 핀수영,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4개 정식 경기와 바다수영 등 4개 번외 경기로 휴가철을 맞은 피서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레저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도 펼쳐집니다. 빛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전인 실크로드 신라광 특별전이 다음 달 5일부터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빛을 주제로 사진과 회화,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현대미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특별전에는 안종현, 서남희 등 8명의 작가들이 참가합니다. 이번 전시는 관객들이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들이 많은 열린 전시인데다 백남준 10주기 추모전도 함께 열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정부 용역을 철저히 검증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용역 검증과 함께 대구공항 존치 등 현실적인 후속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공항을 24시간 운영 공항으로 만들겠다면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불발됐지만 시장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신공항 용역에서 최대 실리를 챙겼습니다. 정부에 대한 분노와 자성론이 함께 표출된 신공항 대책 지역민 간담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용역 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검증해서 시도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검증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그동안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이었고 또 밀양으로 결정된 뒤 번복됐고 그 배경에 청와대와 지역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등 정치적 음모론도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미래발전 범시도민협의회 구성 계획도 그 성격과 구성, 전략, 예산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시도가 머리를 맞대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구공항 존치를 밝힌 만큼 지금 당장 포화 상태인 대구공항의 수요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또 K2 이전과 관련한 대구공항의 미래청사진도 기부대 양려 방식인 현재 법을 고쳐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할 것인지 등 정치권과 힘을 모아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지역 의견도 적극 개진해야 합니다. 민항을 쓸 수 있도록만 해주면은 거기 K2 이전으로 이전할 때 같이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주든 공공항만 이전해주고 민항을 남겨놓든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광역시도가 동의한 상황에서 지역이 어떤 실리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다음 달부터 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도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우선 교통사고가 많은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을 벌이고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는 오는 9월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암행 순찰차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에서 1단계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난폭 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갓길 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저녁에 열리는 울산 현대와의 홈 경기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포항 구단은 매표소에 명함을 제시할 경우 입장권을 2,000원 할인해주고 하프타임에는 명함을 추첨해 40인치 TV와 유명 음식점 식사권 등 다양한 경품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또 직장인들이 응원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응원 도구와 생수 1,500병도 제공합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시면 비가 왔었네 하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대구와 경주, 포항 등 경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에 약하게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 비가 오는 곳도 빗방울 수준이고 아침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우산은 챙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선글라스 등 자외선 차단에 도움되는 것들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울진이 29도까지 오르고 그 밖에 31도를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점차 그치겠고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 26도, 포항 25도, 경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오늘 구름 많겠고요. 남부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안개는 계속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던 장마전선은 좀 더 일찍 올라오면서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